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입니다. 이참에 네. 구독자 좀 늘려보겠다고. 네. 어깨띠를 하고 가면은 더 많이 는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은영 TV 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6만 6천 한 지금 900 정도? 오늘 한 100분만 들어오시면 이제 6만 7천. 이제 7만. 100분? 네. 너무 작아. 10만 명 가봅시다. 네, 실만 갈 수 있을까요? 10만 명 가봅시다, 이참에. 그러면 10만 명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 이제 10만 명 가야 하는 이유가 수익 구조. 수익 구조. 네. 박시영 대표하고 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행정관이었죠. 네. 박시영 대표, 이은영 소장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론조사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제 옆자리에 앉았었어요. 10만 가야 되겠지.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어요. 네. 이은영 TV입니다. 네. 그때 박시영 대표 그 청와대 있을 때 잘했어요? 박지영 대표가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박지영 대표가 먼저 길을 잘 닦아놓으면 내가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결국 오늘 그날이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스베이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중간 연결이 안 되잖아. 청와대 옆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다스베이다에 나올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10만 가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10만 되면 이제 20만 가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방송에 목매지 않아도 돼. 채널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나가려고. 자, 10만 걸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가상번호 전화 면접, 그리고 RDD, ARS를 동시에 조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기관이자 유일하게 평일 퇴근 시간 이후 조사를 시작하고 주말을 또 동시에 조사하는 유일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진짜예요, 진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직장인하고 30대 남자는 일반 조사에서는 접촉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상번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아주 쉽게 되거든요. 여론조사 보면은 30대 직장인 남자, 이게 어떻게 조사되는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때 네. 잘 안 잡히니까 그냥 가중치 주고 그렇죠. 퉁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샘플 잡아야 되면 50만 잡고 나머지는 가중치로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혹은 1박 2일 동안 조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리 전화해도 그 연령대 직장인이 안 잡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조사 결과는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이럴 것이다 하고 퉁쳐요.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상번호를 쓰면 되지 않냐? 비싸.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싸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 조사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면접은 수당이 더 붙거든요. 주말도 조사 안 하려고 하죠. 주말에 특히 안 하려죠. 왜냐면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 하고 주말에 하고 가상번호를 하고 전화 면접을 하고 또 게다가 ARS를 동시에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예요, 이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비싼 게? 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조사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론조사 꽃을 찾게 돼 있어. 맞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ARS 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고 수치가 막 지역마다 왔다 막 갔다 편차가 하거든. 엄청 생길 거예요. 네. 이 기준이 되는 조사가 좀 필요하죠. 그 기준점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요 구독할 때만 목소리가 작아져요. 네. 구독이 대세니까 구독이 대세. 구독이 대세예요. 구독이 대세. 지난 대선 때 도대체 어떤 조사가 맞는 거야? 얼마나 불안해. 맞아요. 그럴 때 여론조사 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조 라이팅이라는 말이 지난 대선 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ARS랑 캣트랑 이게 막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수님이 만드신 신조어가 사실 지난 대선에서 나왔었거든요. 여조 가스라이팅 했죠, 지난. 네, 역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역대 그렇게까지 큰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가 매주 나오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요조 가스라이팅을 보면서 제가 대선 끝나자마자 네. 그 다음날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결심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도 안 그쵸. 됐잖아. 마지막 조사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는 조사가 많았어요. 그렇죠. ARS 조사 편차 큰 것들이 많았었어요. 10% 이상 차이 나버리면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아, 어차피 투표하다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 꼴을 다시는 볼 수 음. 없어서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지난주 출범 1년 맞았다고 홍보성 기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지층이 오랜만에 결집할 계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자, 정당 간 격차는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 근데 꽃 조사로는 단 한 번도 이게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게 뒤집어진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꽃은 가상번호를 통해서 정확한 화이트 칼라 계층의 그 핸드폰으로 지금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사들은 거의 RDD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업군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 그렇습니다. 네. 가상번호를 통해서 이 30대, 40대 화이트 칼라군이 잡힌다는 게 여론조사 꽃 거다. 지금 여론조사 꽃 자를 보면은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0대에도 50%가 넘고요. 40대도 지금 60%가 넘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게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 특히 전화면접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뒤집어진 조사를 끄집어내서 김남국 코인 건으로 다 죽게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내 입을 잘 봐봐.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게 생긴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걸 뒤집겠다고 검찰 캐비넷이 열렸고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챕터가 김남국이다.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정도, 상임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 했다. 그에 걸맞는 정도의 윤리적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수사, 압수, 포토라인, 기소, 법정에 세우겠지. 그리고 3년 후에 무죄 나, 이거. 검찰은 이 기술로 사람 여럿 죽여왔어요. 그걸 또 하는 거지. 꼬리를 물고 이참에 김남국 때문에 이재명 물러가라. 여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내 입을 잘 봐봐. 택도 없는 소리다. 그저께랑 어저께 권리당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 김남국 의원을 살리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네. 게시판 많이 보시나 봐. 네. 특히 우리는 전화면접 조사 대목을 잘 봐야 돼요. 네. 이게 가장 비싼 조사고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딴 데서 못한다 이거 정말. 이게 진짜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비영리 여론조사 그런 데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 사장이 먼저 그만하자고 할 거예요. 네. 내가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갤럽도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 선대 회장님이 유지로 그걸 남겼대. 정기조사를 꼭 해라. 여기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네. 가상번호가 아니야. 가상건 아니고 거기 RDD죠. 우리보다 싸.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조사가 워낙 많아갖고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자, 그러하고 요즘 여론조사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느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 네. 응? 족바가.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만! 아, 10만 가도록 해. 이 이슈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한일 정상회담 지난 주말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6개월 전 일인 것 같잖아. 그렇죠. 네. 좋아 뭐라고요? 족바가. 네. 아니 이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러니까 웬만한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이슈 이터야. 네. 지금 해서 이제 막 보도돼야 되는데 벌써 다 넘어갔어. 시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그걸 마치 사과인 것처럼 보수 매체가 와 포장해 주길래 그게 사과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66%가 사실 아니잖아. 라고 답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지나갔어. 자, 네. 시찰탄 파견 아주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검증이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것이다. 들러리가 될 것이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 검토한다. 기사가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이야. 이 용어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굴욕적인 결정이다. 네. 일본 관련 이슈는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도 한 10%씩 빠져요. 그렇죠. 예. 네. 보기 문항의 단어들이 센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사죄, 굴욕적, 근데도 10% 빠진 결과들이 나왔다. 그렇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보수층에서 잘 선택을 안 해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관련 이슈는 보수층에서도 지지층 10%가 빠지는 맞습니다. 정도로 잘못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총선에서 이거 걸리면 죽음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3대6 구도예요. 그러나? 아, 박시영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나 보네요. 자, 여보세요? 예, 생방송 중입니다. 야, 오. 근데 잘 돌아갑니까?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박시영 TV는 3년이나 된 만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기대예요. 자, 우리 방청객들이 네. 박시영 TV 3년 개국을 축하하는 목소리를 낼 거예요. 자, 아까 준비한 거 있죠? 잘? 잘 안 될 거다. 우리가 거기 똑 보냈는데. 그거 비싼 거던데. 돈 많이 썼어. 왜냐면은 4년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어. 우리 50만 독자 확보를 위해서 기본 청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막는지 고민할게. 자, 이제 전화 끊어요, 이제. 끝. 자. 그 일본 관련 이슈 중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만은 안 한다고 하는 게 수산물 수입 재개예요. 오염수 방류 동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수산물 재개 아니겠어? 이거 막을 수 없지 않겠어? 정부가 그렇게까지 부인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절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어주는 사람은 요만큼이고 이만큼을 안 믿어. 정부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20대 남녀 인식차가 크더라고요. 다 20대 남성만 현 정부에 대한 이상하게 너무 신뢰도가 믿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더 20대 여성의 불신이 크다. 20대 여성은 믿질 않아 21.4%여서 그리고 20대 남성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나마 있는 편이다. 20대 남성의 보수성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80%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보수성도 가정된 게 있어요. 20대는 신뢰도가 아주 낮지 않을까 싶은데 절반 정도로 된다 가지고 높다고 말하나 20대 남성이 전부 다 보수화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도한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자, 정상회담 성과. 이거 성과가 있다가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3대 6이에요. 네. 전혀 없다도 거의 35%. 전화 면접에서 이렇게 응답하기 네.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이 면접하는데 그러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기분이 아주 안 좋다. 네. 오늘 방송하고 나면 10만 가겠어요. 여론조사 분석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분이 근본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훈련 받았어요. 자, 전 정부 책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남 탓, 변명이다. 적절한 판단이다. 거의 모든 이슈가 큰 틀에서 이 3대6 비율 안에 있어요. 그렇죠. 거의 포기 상태가 된 거죠. 윤석열 정부 지지율의 특징은 20%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20%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는- 뭔가를 해요. 네, 맞아요. 극적인 걸 뭔가 해요. 뭐 하나 나와요. 야당을 때리거나 네. 뭔가 아니면은 노조를 때리거나 맞습니다. 뭔가 극적인 걸 해. 대통령실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동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어린이 동원해서 어린이들을 대동해가지고 나 좀 예쁘게 봐줄래? 뭐 약간 이런. 예쁘게 봐줄래? 아, 네. 그냥 자기 지지층에게 이제 나 좀 살려줘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만! 저 구독 좀 해줘요. 예. 그런 분석 좋아. 직관적으로 와닿잖아. 이제 그런 느낌의 행사들이 쭉쭉 기획이 되고 있고, 예쁜 척 한다? 네, 예쁜 척하고 이게 좀 애교를 떠는 거죠. 자, 정부에서 하반기에 오를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오를 것 같냐고 물어봤어. 하반기 경제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2대 7.5잖아요. 보수도 안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60대, 70대도 20%대,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시면 그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론조사 전문가처럼 얘기해 주세요.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신방 가겠어. 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누구 책임이냐. 정부의 무능. 정부의 무능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죠.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이 외생 변수고 네. 외교 실패, 정부의 무능이 대통령 책임이거든요. 두 개 외생 변수가 딱 한 35 정도 나오잖아요. 대통령 지지하는 층은 저걸로 그렇죠.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네. 대고 있는데 자기도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이 고위공직자 자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해야 되느냐? 네. 포함해야 된다. 이참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공감도가 높으면 전수조사 좀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안 한다잖아요. 지금 캥기니까 안 하는 거죠. 생기니까. 이제. 챗 GPT가 나왔잖아요.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안 사라져요. 이은영 TV 열심히 보시면 데이터 분석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은영 TV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니 이은행 탑을 보면 네. 무슨 뭐 캥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분석이지. 이게 정성적 분석이야. 그렇죠. 정성. 정성적인 분석이에요, 이것도. 네. 자, 신발 갈 거야. 아, 자,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